이 때 아닌 정무수석의 브리핑 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회동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은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거두절미 어떤 태도가 논란이고 누리꾼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를 극적이고 입에 침을 바르고, 자, 그리고 사실 이건 오디오를 같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오디오가 생략이 됐는데, 자, 특정 대목에서 이철희 수석이 누구나 들릴 정도로 피식하고 우는 웃음소리까지 들어가 있다. 어떤 대목이었을지, 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일하기 싫은 회사원 모습, 성의 없는 브리핑,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난치냐, 국민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냐, 이게 좀 막 섞여 있는데, 기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수석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냐라고 비판을 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는 쪽은 마치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아닌 쪽에서 댓글을 단 걸로 보인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모질게 굴어서 죄송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철희 수석이 말하면서 피식 웃었다라는 어떤 발언의 시점도 그런 건데, 자, 일단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호 전 수석께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형태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평소 이철희 수석의 어떤 진중하고 진지하고 신중했던 브리핑 태도와 조금 좀 다른 면이 포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선 하나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정제된 언어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이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렇게 그 소위 말하는 온브리핑을 하면서 저렇게 쉽게 자세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코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뭐 웃음을 참지 못한다거나 하는 대목들이 공교롭게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리 배치도 좀 이상하다. 마치 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또 다른 위치에서 쳐다보는 듯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웃었던 대목, 그다음에 좀 코를 만지었던 대목들이 대부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뭐 시정연설에 100% 공감한다. 지금까지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이어가겠다라는 얘기. 근데 대통령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1등이 돼 보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의 브리핑을 하면서 좀 웃은 걸로 알려져요. 그렇다면 저는 어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그 여당의 대권 후보를 그 예의 맞춰서 맞아서 차담을 하고 브리핑을 했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좀 그 청와대가 무언가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압력 내지는 압박 내지는 꺼린 아주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차담을 하고 브리핑을 했던 것 아닌가. 여기에 이철희 수석이 무언가의 국민들한테 아니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막 얘기하면서 키득키득 좀 웃는 모습도 보였던 것 아닌가라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부적절한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용에 비해서 행동이 조금 코 긁고 하고 피식피식 웃은 게 좀 안 맞는다. 혹시 이게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가능성과 개인적 생각.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철희 수석을 아주 잘 알죠. 잘 알잖아. 네, 예. 너무 잘 알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예,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방송을 하게 추천해 준 사람도 예. 이철희 수석입니다. 이제 또 같이 2010년도에는 캠프에 같이 그렇죠. 저기 우리 그 서울시장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한테 너무 맞춰주는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 이철이 본인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좀 본인이 브리핑하기에 좀 쑥스럽다 이런 걸 조금 느낀 것 같고. 약간 좀 쑥스러운 태도다. 예. 그래서 뭐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너무 이제 루즈벨트 이야기 어쩜 제가 대통령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너무 잘 맞춘다, 너무 얘기를 잘한다 이런 데 대한 좀 이렇게 단식 또 감복 또 쑥스러움 이런 것이 좀 혼재되어 있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회동 당시에 자리 배치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보통은 우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어제도 언급해 주셨던 대목이 이건데 원탁에서 상석 하석 구분 없이 앉는 게 보통이다라고 박정하 대변인 지적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석,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하석 그리고 그 같은 맞은편에 이철희 정무수석을 배치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뭔가 뭐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박정하 전 대변인이 해주셨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어제 박정하 전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어떻게 만났나 봤더니 원탁에 이렇게 둘러서 양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늘 청와대 의전은 늘 전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의 당시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는 당연히 원탁에서 나란히 앉는 게 굉장히 전례에 따른 의전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배치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더 문제는 뭐냐면 대선 후보 맞은편에 정무수석을 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만약에 원 테이블을 갑자기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마주 앉고 정무수석이 대통령 옆에서 배석을 하는 게 정상적인 자리 배치였을 것 같은데 저렇게 대통령을 상석에 앉히고 대선 후보와 정무수석을 마주 앉힌다는 건 제가 볼 때도 청와대 의전 프로토콜상 굉장히 이상한 자리 배치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이재명 기자의 견해죠. 네.